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수나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는요, 위진남북조 시대를 배웠어요. 기억하시나요? 자, 복잡한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게 바로 수나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한 수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북주가 보입니다. 이 북주의 승상이었던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북주를 무너뜨리고 수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남조의 진나라를 멸망시키고요, 중국을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589년의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를 세운 양견은요, 수문제라고 불립니다. 이 수문제는요, 중앙 관제를 삼성육부로 통일하고요, 지방 조직을 주현제라고 하는 것으로 정비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과거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 전 시대의 위진남북조 시대에는요, 관리를 어떻게 뽑았었죠? 바로 구품중정제라고 하는 추천제도로 관리를 뽑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었던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던 사람들을 추천하기 위해 만들었던 이 구품중정제는요, 점점 호족들을 추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재능보다는 가문을 중시해서 뽑게 되는 제도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변질된 구품중정제를 폐지하고요, 공정하게 시험으로 봐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과거제입니다. 이러한 과거제의 시행으로요, 문벌 귀족 세력들은 약화되고요, 수문제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하면서 새로운 국가로서 국가 재정을 장악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율령제도 같은 것들도 만들었어요. 율령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법제도를 말합니다. 뒤에서 당나라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문제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요, 바로 수나라의 양제입니다. 수양제의 업적이라고 하면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업적으로 뽑힙니다. 대운하는요, 급격하게 성장했던 강남지방의 경제력과 그 화북지방, 북쪽에 있었던 화북지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치의 중심이 되는 화북지방과 경제력의 중심이 되는 강남지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대운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물자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수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대운하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토목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요, 아니 물자 유통이고 뭐고 나는 너무 힘들어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정말 컸고요. 그리고 대규모 군사를 동원하면서 고구려 원정을 하려고 했던 이 수양제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수나라가 쇠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점차 쇠퇴하게 된 수나라는요,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요, 건국된 지 37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18년에 수나라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당나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요, 바로 당나라의 지도입니다. 당나라의 북쪽으로는요, 서돌궐과 동돌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수나라 말기에요, 반란으로 각지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당나라를 618년에 건국하게 됩니다. 장안이라고 하는 위치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이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당고조라고 불리고요. 당고조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이 이세민은요,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당나라 제국을요, 튼튼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대외 팽창에도 큰 노력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 시기에 당나라가 정말 정치가 잘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태평성세를 이루었다라고 해요.
이 당태종은요, 율령 체제를 완성시키고요, 중앙아시아와 돌궐을 정벌하면서 동서 교역로를 확보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자, 당나라는요, 그리고 통치 체제에서 중앙과 지방을 나누어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운영하려고 했어요. 수나라에서 만들었던 삼성육부 제도를 당나라에서도 도입하게 되고요. 지방은 주현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했었죠. 또한 당나라에서는요, 토지제도로 균전제라고 하는 토지제도를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호적을 작성하고요. 여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농민들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나누어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균전제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나누어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토지를 받게 되면요, 공짜가 아니겠죠. 이 받은 대가로요, 성인 남자들은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부병제라고 해서요,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당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토지를 받고 이 토지를 받은 대가로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내고 부병제라고 하는 군대로서 동원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당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당나라 문화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귀족적인 문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적인 문화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당나라에서 문화를 누렸던 계층은요, 귀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는요, 국제적인 문화를 보여줄 정도로 나라가 당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나라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말해요. 당의 문화에서 귀족적이라고 하는 것 중에 그림에서는 왕유라고 하는 사람이 산수화를 그리게 되면서 유명해지고요. 글씨는 구양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잘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에서도요, 그 전시대 수나라에서 관례를 뽑기 위해서 했던 제도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과거제도였습니다. 이 과거제도를요, 당나라에서도 그대로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거제도, 시험을 통해서 관리가 되려면 시험을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가 있어야겠죠. 그 교과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오경정이라고 하는 훈구학을 집대성했던 책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과거제 공부를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국제적인 문화 중에요. 당나라에서는요, 불교 문화, 도교 문화와 같은 종교적 문화가 많이 발전되게 되고요. 조로아스터교, 경교, 그리고 마니교, 이슬람교와 같은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종교가 많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건요, 당나라에는 다른 나라와 교류를 참 많이 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어요. 당삼채라고 하는 것은요, 백색 바탕에다가 갈색, 녹색, 청색의 유약을 사용해서 광택을 낸 도자기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당삼채가 당나라 시기에 크게 유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당나라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문화적인 특징과 통치 제도, 그리고 관리 등용 제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